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이상한 두 변호사와 이상한 남자라고 그랬구나 제가. 이상한 남자 변호사 두 명과 함께합니다. 양변 백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어서 지금 전파의 그 SBS 전파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건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개인적인 이게 이렇게 하면은 청취율이 오르기 때문에 네.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에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 누가 그래요? 청취율 오른다고. 김미소님 이상한 남자 둘 빵 터짐. 출근길에 혼자 미친 듯이 웃어봄. 마트 상품권 당첨. 이렇게 선순환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네. 야 이거 배임 증제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내가 이상한 남자라고 그랬을 때 둘 다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발을 안 하더라고. 반발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양변도 뭐 방송의 사유 아닙니까 뭐 이러지. 나는 이상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본인도 아는 거지 뭐. 빨리 합시다. 바깥에도 빨리 하래요. 네, 빨리 합시다. 자, 총선이 끝나고 제가 사실은 이게 사건 코너 아이템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저희 제작진 조금 걱정했는데 또 메가 아이템을 우리 사회가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예, 엊그제 제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하고 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뤘습니다. 다 알았어요 이제. 네. 하이브와 어도어가 어떤 관계고 민희진 대표하고 하이브 측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자, 오늘은 두 변호사와 함께 요거 이제 법적으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죠. 일단 양변 복습 차원에서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하이브가 모회사죠. 여러분들 다 아시고는 BTS를 탄생시킨 방시혁 의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모회사에서 지금의 뉴진스를 가지고 있는 어도어라는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뉴진스하고 그냥 하이브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뉴진스를 탄생시킨 PD인 민희진 대표 대표가 이 하이브 모회사에서 우리 자회사에서 만든 뉴진스 자꾸 음악이라든가 뭐 컨셉이라든가 옷차림새까지 다 베끼는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이브 측에서 이 자기가 민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엉뚱하게 갑자기 민희진 대표가 이 그런 정확히는 뉴진스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갑자기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실체는 하이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실체는 그게 아니라 이 민희 대표가 뉴진스를 욕심을 내서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걸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니까 민희 대표가 갑자기 여론전으로 엉뚱하게 이 하이브에서 자회사를 또 만들어서 아일리시라고 올해 3월에 데뷔를 시킨 그룹이 있거든요. 네. 아일리시를 비롯해 여러 그룹들이 뉴진스를 카피한 것이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라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시총이 하이브가 7,500억이 빠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 경영 감사라는 거잖아요, 자회사. 그런데 일반 재벌 기업들도 계열사 경영감사, 경영진단을 항상 있긴 있거든요. 그건 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이브 측에서 보니까 뭐죠?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 포렌식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많이 확보를 했다고 지금 하이브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 공경 문건이란 표현도 그다음에 민희진 대표하고 무속인 간의 SNS 대화 내역도 확보를 하고. 이 파일명이 되게 재밌어요. 프로젝트 1945. 1945? 1945. 1945년? 해방. 그런 뜻이구나.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로부터 독립, 해방 이 뜻이겠죠.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대략 하이브에 따르면 이제 감사 대상자들이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또 뉴진스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또 뭐 외부 국부 펀드 등을 접촉해서 투자를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브 쪽에서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민희진 대표가 18%인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풋옵션 행사에서 돈을 받아 나가고 받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지분을 돈을 이제 자기를 하이브에 넘겨주고 돈을 받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는 어도어는 딱 팀이 하나 있습니다. 뉴진스 하나예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도어 자체는. 그리고 뉴진스가 어떤 식으로인지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돈은 가져나왔고 뉴진스도 없죠. 그럼 여기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뉴진스하고
이제 민 대표가 같이 하면서 여기를 다시 먹는다. 그 받은 돈으로. 받은 돈고 또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니까 네. 사는 거 훨씬 싸게 살 수 있겠죠.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민희진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단톡방에서 대박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상 하이브 측에서 보는 건 민희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고 공중분해시키고 자기가 결국 소위 어도어를 실질적으로 탈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예. 이게 지금 하이브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다. 네. 그래도 고발한 거죠. 하이브는. 25일 날에 고발했습니다. 이 민희진 대표는 뭐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네.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네. 뭐 다른 사람 나랑 안 볼 때는 뭐 나름이 될 수 있다 말을 하는데 네. 회사 대표 비방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 나눈 거를 이걸 가져다가 엉뚱하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촌극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리고 민희 대표가 주장하는 건 자기가 어도의 지분 18% 가지고 있고 하이브가 80%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회사를 삼키겠냐라는 거고 그리고 발견된 물건들도 물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 일부 문건 같은 경우는 이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것뿐이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아까 얘기했던 1945를 비롯해서 뭐 하이브의 죄악 이런 식의 문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민희진 씨가 작성한 건 아니고 임원 A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한 문건인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실행을 했다거나 전달한 것도 없는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 2시간 가까이 어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민희진 대표 주장을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 모든 거 농담. 그냥 우리끼리 한 농담인데 그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어제 뭐 개인의 낙서 같은 거다 뭐 이런 표현이 거예요. 있던데. 근데 그러기에는 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게 민희진 대표 쪽이 조금 힘을 잃는 모양새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게 그렇게 듭니다. 사람의 속내를 알 수는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시혁 의장 막 욕하고 못 살겠어 막 이러면은 뭐 개인의 뭐 속된 그렇지. 뒷담화 뭐 낙서 같은 메모 이럴 텐데 앞서 저도 화면에서 봤지만 그 SNS 메시지에 있는 그 계획들은 되게 구체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는 그냥 뒷담이나 낙서로 볼 수 있나?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제 이제 민희 대표 많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실행한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 배임 그렇죠. 업무상 배임죄 실행에 착수와 관련된 그 부분이구나.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거기 변호사도 예비죄는 동반을 없으니까.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끼리 얘기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안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들은 게 아닌가. 이건 저도 추측일 뿐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예비 업무로 처벌할 수는 없는 기 때문에 배임이 되긴 어렵다라는 만약에 조언을 했다라면 거기 또 이제 좀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뭐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뉴진스와 관련돼서 뉴진스 부모님을 접촉을 해서 이제 좀 하이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이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런 것까지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느냐도 아마 다퉈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문건에 쫙 나오는 거 아까 백 변호사가 얘기한 거 중에서 뭐 자기 지분을 회사에 판다. 뉴진스를 그다음에 뭐 계약 해지시킨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실행에 착수될 수 있는 그거 중에 하나를 실제로 했으면 근데 그거를 뉴진스 부모님께 지금 민희 대표는 뭐라 그러냐면 하이브가 나를 하도 괴롭히니까 하소연한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거냐? 업무상 배임죄 빼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업무상 배임으로 본 사례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까지 만약에 고발했으니까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을 보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첫 사례가. 어제는 이런 법적인 문제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무속 경영이죠. 봤어요. 그거 저도. 저도 어제 이게 인터뷰하기 직전에 보도 자료가 나와가지고 저도 어제 방송하기 직전에 봤었는데 되게 재밌던데 형이. 원래 심각해요 이거. 그 무당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더 많답니다. 무속인 대표다. 무속인이라는 표현 쓸게요. 근데 친족 동생의 혼이 들어왔다면서 언니야라고 호칭을 했대요. 그 무속인이 민 대표한테 원래 나이가 많은데 친족 동생의 혼이 들어왔으니까 동생이 돼버린 거지. 근데 그 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년 만에 회사를 가져와라. 앞으로 딱 3년간 언니를 돕겠다. 이게 2021년에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이 올해까지네. 딱 3년이네요. 그리고 기업 합병되듯이 가져오는 거야. 딱 3년 안에 모든 것을 해낼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무당의 코치를 받고 이거 무당이라는 표를 썼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하이브에서. 그래서 경영권 탈취를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도 다 맞고
뭐 민 대표가 자신이 보유하는 하이브 주식의 매도 시점도 무속인과 논의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의 설명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BTS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게 두 사람은 이제 민희 대표는 그냥 사적인 대화라고 하지만 사적인 대화가 맞더라도 알려져 버리는 바람에 BTS 팬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BTS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금기어잖아. 군대를 보내야 된다. 보내라. 이런 식의 얘기를 두 사람이 했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거예요. 민 대표가 BTS 군대 갈까 안 갈까 이러니까 무속인이 가겠다. 그러니까 민 대표가 방탄 군대 가는 게 나한테 더 나을 것 같아. 보내라. 크크크. 뭐 이렇게. 그러면서 무속인이가 네 생각은 어때? 물으니까 무속인은 보내려고. 이게 말도 자기가 안 되는 보낸다는데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가 BTS 팬들을 화나게 한 건데 민 대표가 걔들이 없는 게 나한테 이득일 것 같아서 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무속인이 보낼 리는 없잖아요.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하지만 사적인 대화라도 이게 공개되는 바람에 민희 대표 입장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고 민희 대표는 그래서 이게 하이브의 굉장히 비열한 공격이다. 왜 이런 얘기까지 공개를 하느냐라고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인 사찰로 좀 고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자 일단 무속인하고 이런 얘기 한 거 자체가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고. 아 그렇죠. 뭐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배임이 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 민희 대표 주장이 뭐 개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지금 카톡 대화 내용을 하이브 측 감사 과정에서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게 확인이 돼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민희 대표 핸드폰을 포렌식한 것 같진 않아요. 볼 수 없죠. 그건 개인이니까. 근데 업무용 그 저기 컴퓨터 같은 경우를 포렌식해서 나온 것이라면 좀 애매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보이는 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노트북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카톡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을 했다면 이건 사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없냐. 아마 이것도 다퉈질 수 있어요.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포렌식을 한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한 거면 이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서 못 쓰는데 이게 또 개인이 취득한 것도 우리 법원이 관대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폰 자체가 그 카톡에 깔려 있는 게 개인 폰인지 업무용 폰인지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뉴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맘이라고 할 정도로 또 뉴진스 멤버들하고 끈끈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 돼서 만약에 해임이 된다. 근데 지금 이제 하이브 층에서는 해임을 하려고 하잖아요. 해임이 된다면 뉴진스 멤버들이 아무것도 없는 민희진 대표를 따라가기 좀 힘들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하이브랑 재계약을 안 하고 민희진 대표 하는 거는 뭐 별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계약 기간 남아 있겠죠.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다음 달 지금 1년 말에 신규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하이브한테? 이 하이브가 계약을 규칙 사유가 있을까? 하이브에는 없겠죠. 어도어랑 그렇지. 어도어. 죄송합니다. 어도어랑.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제 만약에 그 일종의 공모가 있었다라면 공모를 한다라면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뉴진스에서 우리가 뭐 부당한 이익을 대우를 받았다든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지금 계약 상대방이 민희진 대표잖아요. 그럼 해지해 줄게라고 해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그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나가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황당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겠죠. 현실적으로는 제가 방시혁 의장이라면 일단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하고 그리고 어도 측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면 합의 해지 안 해주면 일방 해지가 쉽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민희진 대표를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해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자칫 그냥 계약 체결권을 남겨두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남겨두면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도하고 뉴진스하고 그냥 합의 해지 해버리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먼저 방시혁 의장이라면 민희진 대표를 먼저 해임하겠다. 방 의장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손보게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일부 헌법 불합치. 누가 설명해 주실까? 백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누군가가 유언을 해서 나는 내 첫째 아들 김태현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겠다. 코야 뭐 원래는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 사람 맘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예전에 이게 장자에게 소위 말해서 모든 걸 몰아주거나 그래서 다른
이제 상속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상속분 중에 일정 부분만큼은 가져올 수 있는 그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유류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한테 모든 재산을 네. 줄게라고 딸한테 한 푼도 안 줘도 네. 딸은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져올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2분의 1, 배우자도 2분의 1, 또 직계 존속 이제 부모님들이 상속이 되는 경우 3분의 1, 예. 형제자매도 3분의 1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일단 어제 형제자매 부분은 위헌. 형제자매가 뭐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게 있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된다고 본인의 상속분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해서 그건 전부 위헌. 예. 그리고 나머지 세 개 유류분 비율은 합헌. 그 부분은 맞는데 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뭐 한 30년 동안 떨어져 살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엄마다 뭐 나 내 거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폐륜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으니까 예. 일단 유류분제도 자체를 지금 현재 없애놓을 수 없으니까 요거를 만들 때까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분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가가 재산이 되게 많아. 근데 다 기부를 했어. 예. 예? 기부를 했어.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1,000억이 있는데 다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하나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자기 상속분의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 무조건. 유류분을 유지는 해주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만 있어. 근데 형제자매가 형님 재산을 다 기부하셨네요. 저도 상속권이 있으니 저에게 반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없어졌고 네. 지금 아예 없어졌고 근데 그 자식이 하나는 있는 자식이 네. 폐륜화했어요. 네.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람까지 유류분 주장하는 거는 잘못이지 않느냐. 이게 혹시 이게 논란이 되게 클 것 같긴 해요. 한때 구하라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거예요, 딱 네. 그런 문제가 같이 근데 연결이 구하라법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약간 이제 상속권을 아예 없애는 건데. 상속인의 자격, 상속인의 결격 사유와 관련된 문제고 요거는 이제 유류분이라는 건 유언이 전제가 되는 거니까. 아니 그것도 연결이 되는 게 당시에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유언으로 내 모친에게는 안 남겨준다고 그렇죠. 유언을 했다면. 예, 그러니까 그런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는 자식은 되게 자기를 잘 모시고 잘 살았어. 네. 근데 또 하나의 자식은 어릴 때 집 나가서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유언으로 다 첫째 아들한테 주고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오랜만에 상갓집에서 뵈네요. 제 상속분의 반 주세요. 이렇게 유류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국회가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유류분을 못 가져가 유류분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 법을 만들라는 거고 그리고 유류분 평가할 때는 기업은 인정 안 하고 통째로 해서 2분의 1 했는데 기업은 빼고 해라. 그 부분도 헌재에서 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저희가 더 하도록 하고 이거부터 1시간짜리예요. 1시간짜리. 1시간짜리니까 살롱드지 해야 돼요. 마지막 코너예요.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네, 오늘은 민진 대표 아까 얘기했던 거 관련한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민진 대표가 잘못을 했다라고 전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찾아온 그림인데요.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질투하는 키르케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워터하우스는 워낙에 신화라든가 뭐 성서라든가 뭐 고전 속에 나온 여성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서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화가이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 이 그림 본 적 있어 할 정도의 그림인데요. 이건 세로로 쭉 긴 그림에 어떤 여인이 초록색 옷을 두르고요. 초록색 액체를 밑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액체가 가라앉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밑에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 수상쩍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초록색 머리에 발이 6개 있는 문어 비슷한 괴물 위에 이 여인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신화는 뭐냐면 키르케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상당히 하급 신이었는데 뭐 약물이라든가 마법 같은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다의 신이 찾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내 모습 때문에 나를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신이 인어같이 생겼던 거예요. 반은 물고기고 반은 신이니까. 그래서 나를 완전한 남성으로 만들어 다오라고 부탁을 해서 약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키르케가 그 바다의 신을 자기가 탐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약을 줬어요. 엉뚱한 약을 줘서 바다의 신이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여성을,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좋아했던 여성을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벌을 받아서 키르케는 사실은 이제 외딴 섬에 유배를 받았었고, 거기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오디세우스가 그 성문을 찾았을 때 일행들을 돼지로 바꿔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예를 들어 센과 치히로의 모험에 나오는 그런 마녀의 원형이 이 키르케라는 그 여신이었던 거예요. 오, 그러니까 딱 들어와. 네, 들어오잖아요. 이래야 알지. 네, 오디세우스의 네. 부하들도 다 돼지로 바꿔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신화를 저는 봤던 건 이 굉장히 뭐랄까 능력 있고 뛰어난 마술도 있었고 자연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여신이었는데, 자기의 질투 욕심 때문에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써버렸고, 그 때문에 개인이 불행해졌고 혼자 외딴 섬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된 내용을 담은 신화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지금 민희 대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어쩐지 그런 마녀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민희 대표 본인도 어제 인터뷰하면서 내가 마녀가 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수사 결과나 이런 걸로 법정부터 지켜봐야 되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자기 거구나. 능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질투와 욕심을 부렸다가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변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